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뭐 하실 거냐면은 교재 몇 쪽 보시냐면은 저번 이어서 3페이지 보시겠어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6번째 종류작용이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맞나요? 종류작용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종류작용, 종류라는 것은 바로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키는 거죠.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종류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때 종류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 보극을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극이라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하지만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은 종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보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극이에요. 보조극에서 보극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보조극입니다. 보조극. 우리는 이 보극이라는 것은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자 반작용 없애는 방법 또는 바로 종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보극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극의 주 목적은 전기자 반작용보다는 바로 종류작용이에요. 우리가 보극의 주 목적은 종류작용의 목적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목적은 있다 그랬죠. 전기자 반작용 없애는 방법과 종류작용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보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간단히 보시겠어. 종류작용에다가 우리가 이제 종류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고 물을 때 가나다라 보기 중에 보극 설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한 개뿐이 없습니다. 몇 쪽 보시냐면요. 16분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교재에 몇 쪽 보시냐면은 16페이지에 16번입니다. 그러면 16페이지 16번을 보시면 직류계에서 보극을 두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종류를 좋게 하는 방법과 바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16번에다 몇 번이고? 3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뭘 보실 거냐 하면요. 요걸 한번 볼게요. 이제 교재 몇 쪽을 보시냐 하면은 교재 요걸 보실까요? 몇 페이지냐면은 여기 있네요. 몇 페이지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은 7번째 직류발전기의 종류가 있죠. 보시면요. 요게 있습니다. 7번째가 될 거예요. 그래서 7번째를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직류 직류 발전기에 뭐가 되냐면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직류 발전기의 종류예요. 그러면 직류 발전기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직류 발전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여자 발전기하고 자여자 발전기입니다. 그러면은 또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을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하냐에 따라서 직권이 있고 분권이 있고 복권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직류 발전기 종류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게 뭐냐면은 타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타여자 발전기다. 타여자 뭐가 되냐면은 발전기입니다. 타여자 발전기. 그러면 이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뭐냐?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우리 직류 발전기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여자 발전기하고 자여자 발전기의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속을 만드는 것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즉 결론적으로 자속을 만드는 걸 여자라 그러는데 그 여자 방식에 따라 우리가 타여자하고 자여자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타여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직류 발전기 두 가지가 있죠.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로 나누는데 이때 두 가지는 뭐로 나누냐면은 자속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여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 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타여자가 있고 자여자가 있다는 거야. 더 간단히 말하면 자속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타여자가 있고 자여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타라는 것은 바로 외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자석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타여자 발전기라고 부릅니다. 다시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외부에서 자석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우리는 타여자 발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타라는 것은 외지입니다. 어디에서? 외부에서 자석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타여자 발전기예요. 그럼 제가 이 타여자 발전기에 제가 한번 등가 회로도를 한번 제가 그려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그러니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등가 회로도를 제가 그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타여자 발전기의 등가 회로도를 그립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여자 발전기에 제가 등가 회로를 그린 거야. 그럼 우리는 타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 외부입니다. 외지. 그럼 외부에서 여자라는 것은 자석을 만드는 것을 이걸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자석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어디 있다는 거야? 외부,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이제 뭐를 갖다 거냐면은 전압을 갖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전압원을 직류전압원이라고 불러요? 교류전압원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직류입니다. 그럼 직류는 교류와 다르게 뭘 갖고 있어요? 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되면 긴 쪽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짧은 쪽이 뭐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전기는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플러스 쪽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요 I가 흘러서 들어가요. 코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드냐? 자석을 만듭니다. 다시 어디에?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드냐면은 자석 파일을 이렇게 뭐가 돼요?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자석을 만드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계자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즉 다시 말해서 자석을 만드는 부분을 계자라고 불러요. 이제 자석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고 전기자를 갖다 놓고 이 전기자를 제가 열심히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바로 기전력 E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열심히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은 요 전기자에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었죠. 그럼 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기는 어디다 쓰냐면 우리가 요 단자에 우리가 뭐를 달아주냐. 바로 어느 단자? 바로 요 단자. 우리는 요 단자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를 달아줍니다. 즉 전기를 만들었으면 전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어디에다가 요 단자에 제가 이렇게 뭐를 달냐면은 부하를 제가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러면 요 놈을 제가 부하라고 했는데 그럼 부하라는 것은 뭐냐? 부하라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모두 다 통틀어서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하라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쪽을 모두 다 통틀어서 뭐냐? 부하. 그러면 이 램프도 하나의 부하가 되는 거고요. 히터도 부하가 되는 거고 에어컨도 부하가 돼요. 왜냐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묶어서 우리 뭐예요? 부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램프 같은 경우는 불 밝기를 이용해서 내가 전기를 쓰죠. 그러면 전기를 쓰는 쪽을 모두 다 묶어서 우리는 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었으면 전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 단자에 우리가 뭘 달하는 거야? 부하를 이렇게 답니다. 그럼 이제 부하를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에 요쪽에 뭐가 흘러요? 부하 쪽에 전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디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그림상에 나와 있는 기호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런 기호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붙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요 등가 회로도에 나와 있는 이런 기호들의 제가 이름을 제가 붙일게요. 그럼 제가 여기에 뭐를 갖다 걸었어요?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뭐가 흐르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요 I가 흘러서 코일에 들어가죠?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자속을 만드네. 그럼 자속을 만드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계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계자에 흐르는 요 전류, 우리는 무슨 전류? 계자 전류입니다. 그래서 계자를 영어로 필드의 약자 F를 써서 요 IF를 씁니다. 그러면 요 IF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걸 우리는 계자 전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계자에 의해서 우리가 자속을 만든 거고요. 그럼 자속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요걸 열심히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전기가 나옵니다. 그럼 요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우리는 유기기전력이다라고 부릅니다. 유기기전력. 우리는 요 이가 바로 유기기전력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전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잡으세요. 자속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요걸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전기를 만듭니다. 이 전기를 우리는 유기기전력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전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어디에서? 전기자에서 나온다 해서 이것을 전기자 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가 영어로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A, 아마추어 약자 A를 따서 여기에다가 IA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I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요 IA를 요걸 우리는 전기자 뭐라고 불러요? 전류. 그래서 우리는 전기자에서 나온다 해서 이것을 전기자 전류라고 불러요. 이제 요 I가 흘러서 어디 들어가요? 부하에 가는 거죠. 요 I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요 I를 요걸 우리는 부하인가요? 이것을 부하 전류다라는 것을 이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요 IA가 전기자 전류고 I가 바로 뭐냐? 부하 전류. 그럼 이제 요 놈은 계자가 되고 요 놈은 전기자잖아요. 그럼 계자나 전기자에는 자체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자의 저항을 우리는 RF라고 부르고 전기자의 저항을 요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는 것을 RA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 RF를 뭐라고 부르냐? 계자는 계자인데 이것을 저항이다 해서 이것을 계자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RA라는 것은 저항은 저항인데 이걸 뭐라 그러는데 이것을 전기자 저항이다라고 부릅니다. 전기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기자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우리는 요게 바로 뭐예요? 단자고 요게 바로 단자죠. 그러면은 요 단자하고 요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V라고 불러요. 그럼 요 단자하고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V라 한다면 요 V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다 해서 이것을 단자 전압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요겁니다. 여러분이 이 타여자 발전기라든지 또는 자여자 발전기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호, 명칭들이 나옵니다. 기호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직류 발전, 우리가 이제 타여자 발전기나 자여자 발전기에는 이와 여러 가지 기호들이 나오는데 이 기호들의 의미, 이름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 기호를 여러분이 무조건 외우지는 말고요. 그 사항을 본따서 만들어진 게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IF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계자에 흐른다 해서 이것을 계자전류라고 잡은 거고요. 이 RF는 계자에서 나오는 저항이다 해서 이것을 계자저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RA는 뭐가 돼요? 요게 바로 뭐예요? 전기자잖아요. 그럼 전기자에서 나오는 저항이다 이것을 전기자 저항이다라고 부르고요. 요 E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가 나도 요 놈을 빙글빙글 돌렸더니 뭐가 나오냐? 전기가 이제 유도된 겁니다. 이것을 유기기전력 또는 유도기전력이라고 부르고 요 IA라는 것은 전기자를 통해서 나오는 전류다 해서 전기자 전류라고 부르고 I라는 것은 부하에 흐른다 해서 부하 전류라고 부르고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다 해서 그것을 단자 전압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요 등가회로 결론적으로 요 타여자 발전기라는 요 그림하고
요 그림에서 주어지는 이 각각의 명칭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 그림 주어지고 이게 바로 무슨 발전기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증의 타여자 발전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타라는 것은 외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뭐예요? 여자.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여자라는 것은 자석이죠. 예. 우리는 자석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여자라고 부릅니다. 즉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자석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타여자 발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뭐예요? 이 자석을 즉 외부에서 자석을 만드는 방식을 타여자 발전기라고 부른다면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석을 만든 이 부분을 안에다 넣으면은 자여자가 되는 거고요. 이것처럼 밖으로 빼내면 이것을 타여자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만약 문제에서 이 그림 주어주고 무슨 발전기입니까? 라고 물으면 타여자 발전기를 찾으시면 되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예요? 이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을 묻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신 다음에 몇 쪽을 보시냐면은 요거 봅니다. 몇 쪽이냐면요. 4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4페이지. 예, 4페이지 보시면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별표를 칩니다. 예,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이 있죠? 예, 그걸 여러분이 별표를 치시고요. 그럼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을 별표 치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필기하실 분 이거 필기하시고요. 오. 예, 첫 번째가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전기자 회로와 계자 회로가 독립적이다. 보세요. 지금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계자가 되는 거고요.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 전기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 이 계자 쪽과 전기자 쪽이 이 그림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계자 쪽과 전기자 쪽이 전기적으로 접속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뭐가 떨어져 있죠. 맞나요? 그럼 잘 보시면 요게 계자 회로가 요쪽이 계자 회로가 되고 요쪽이 바로 전기자 회로입니다. 그럼 그림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 계자 회로하고 전기자 회로가 전기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떨어져 나간 걸 뭐가 돼요? 독립이라고 쓰는 거죠. 우리는 전기자 회로하고 계자 회로가 먼저 떨어져 있다. 이것을 독립적이다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작이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잔류작이라는 것은 뭐냐? 잔류작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자기를 뭐라 그러냐? 이것을 잔류작이라고 불러요. 다시 잔류작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자기를 뭐라 그러냐? 이것을 잔류작이라고 불러요. 그럼 잘 보시면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외부, 밖에 있잖아요. 그럼 이 그림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자석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작이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잔류작이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보시면은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뭐냐?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럼 바깥에서 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는 거야? 잔류작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작이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안에서 자석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잔류작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별도 바깥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뭐를 만들기 때문에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냐면 잔류작기가 필요 없습니다. 타여자 발전기는요, 잔류작이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것은 바로 타여자 발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잔류작이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타여자 발전기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이죠. 디귿입니다. 그럼 디귿은 뭐예요? IA는 I라고 되어 있죠. 디귿 보시면요. 디귿 내용이 요겁니다. 디귿을 보시면은 뭐는
IA는 뭐가 되냐면은 I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IA를 전기자 전류라고 부르고 I를 부하 전류죠. 그럼 요 그림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세요. 요 IA가 흘러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그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요 IA가 흘러서 이렇게 뭐가 되냐면은 I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타여자 발전기는 IA나 뭐는 I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자 전류,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타여자 발전기는 전기자 전류하고 부하 전류는 뭐냐? 같다. 우리가 타여자는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는 같다라는 거.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리을인가? 리을 보세요, 리을. 그 리을 보시면 리을은 뭐냐? 리을이라는 것은 바로 요 단자 전압, 바로 요 단자죠, 요 단자 전압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우리는 이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그럼 발전기는 전압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발전기는 전압이 두 개가 있어요. E라는 전압이 있고 V라는 전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E하고 V 중에 최초의 전압은 누구야? E예요, V야? 최초의 전압. 지금 잘 보시면 E라는 전압이 있고 V라는 전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전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소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발전기는 전압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E라는 게 있고 V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소리는 최초의 전압. 최초의 전압은 E예요, V예요? 최초의 전압은 바로 뭐가 되냐? 요 E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처음에 이 전기자에서 전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전기자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요 단자에 뭐를 부하를 달아 가지고 전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리을부터 보지 않고 제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은 바로 뭐냐? 미음인가? 미음부터 제가 볼게요. 미음. 순서를 바꿔서. 미음부터 봅니다. 미음. 그 미음이 바로 무슨 전압이야? 아, 죄송합니다. 예. 순서 리을부터 봐야 돼. 리을부터 해 볼까? 예. 잘 보시면 돼요. 리을. 리을 볼게요. 그 미을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전압이야? 단자 전압입니다. 단자 전압. 단자 전압이야. 그럼 우리 발전기는 지금 E라는 전압이 있고 V라는 전압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초의 전압은 바로 뭐냐? E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E하고 V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 전압이 크냐면요. 바로 최초의 전압 뭐가 돼요? 요 E 쪽이 전압이 큰 거야. 그러면은 요 E에서 전압을 만들면요. 이제 요 전기가 흘러서 우리가 부하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노무하면서 즉 결론적으로 이 부하 쪽으로 오는 사이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단자 전압이라는 것은 유기 즉 전기자에서 만든 요 유기 기전력에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전력 흐르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에? RA에 뭐가 흐르면 요 RA에 IA라는 전류가 흐르면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압 V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요 기전력, 유기 기전력에 RA에 IA라는 전류가 흐르면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냐?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유기기전, 즉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기에다가 요 손실을 뺀 나머지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전기 V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 즉 요 단자 전압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기는요. 전기자에서 나오는 요 전기에다가 RA, 즉 요만큼의 뭐를 손실을 뺀 나머지가 바로 단자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 그럼 아주 좋은 것은요. 만들기로는 100을 만들었으면 실제로 내가 쓰는 전기가 100이면 좋은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항상 넘어오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만들기로는 100을 만드는데 실제로 제가 쓰는 전기에서는 100을 못 쓰고요. 100 이하밖에 못 씁니다. 그럼 만약에 90을 썼다. 그럼 결론적으로 만들기로는 100을 만들었는데 내가 90분이 못 썼다는 것은 얼마의 손실이 생긴 거야? 10이라는 손실이 생긴 거죠? 그 10이라는 손실이 중간에 넘어오면서 뭐가 되냐? 생기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즉
전기자에서 마치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는 100이었는데 중간에 놓으면서 뭐가 돼? 손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만들기는 100을 만들었죠. 그 손실을 뺀 나머지가 얼마가 되냐? 90입니다. 이 90이 실제 우리가 쓰는 전기가 되는 겁니다. 상속리는 단자전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단자전압이라는 것은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에 손실을 뺀 나머지가 바로 단자전압. 실제 우리가 쓰는 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야? 미음이 되겠죠? 여기에서 미음이요. 요 식에서 제가 뭘 구해보자? 미음 구합니다. 요 식에서 제가 요 식에서 제가 이제 미음 뭘 구하냐면은 이 유기기절을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요 식에서. 그러면 요 식에서 이 값을 구하면 요거 필요 없죠? 제게요. 그럼 빼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V 플러스 뭐가 되냐? RA 곱하기 IA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이 바로 뭐야? 타여자 발전기에서 유기기절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근데 앞 시간에 우리가 유기기절을 구하는 공식은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아주 공통된 공식 얼마? 65분의 A분의 뭐가 있냐면은 P자 파이 N이 있습니다. 그럼 요 공식은요. 직유기에서 공통된 유기기절을 구하는 공식. 근데 요 공식은 누구? 타여자 발전기에서 유기절 요게 됩니다.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에서 유기전력 구하라 그러면 요게 되는 거고요. 이 공식은 무조건 직유기에서 공통된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요겁니다. 요게 바로 미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읍 보세요. 비읍입니다. 비읍입니다. 그럼 비읍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무부하 상태, 무부하. 제가 보니까 무부하 뭐가 되냐? 상태입니다. 무부하 상태입니다. 우리 무부하 여기서 무라는 것은 없을 무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부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요 부하가 없다는 거 여기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하가 없어요. 무부하. 그럼 부하가 없다는 것은 요 단자하고 요 단자가 무상태야. 개방된 상태가 된 거 맞죠? 그럼 이 개방된 단자 쪽으로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그러면 I가 뭐야? 0이라는 거죠. 그럼 I가 뭐가 되는 거냐? 0이 됩니다. 그럼 IA나 I는 같은 거니까 I가 0이 되면은 IA도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요 I가 0이라는 것은 IA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요 식의 소리는 요것들이 얼마가 돼? 요게 다 얼마냐? 0이 되는 거야. 그럼 0에다가 RA 곱하면 얼마가 돼요? 0이죠. 2 빼기 0은 얼마야? 2죠.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는 누구 같다? 바로 V는 2와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0에다가 RA 곱하면 얼마? 0이죠. 0에다가 V 더 얼마? V죠. 그럼 결론적으로 2는 뭐와 같다? 바로 이렇게 V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하면 무부하 상태. 그럼 무부하 상태입니다. 그럼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요 단자가 개방이죠. 그럼 개방된 단자 쪽으로는 저으려고 그러지 않는 거고요. 그럼 I가 0이다는 것은 IA도 뭐가 되는 거고요? 0이 되고요. 그럼 IA가 0이라는 것은 바로 뭐하고? 유기기절, 즉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압과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결론적으로 같다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비입 부분이죠. 비입 부분 되면요. 무부하 상태가 되면 단자 전압과 유기기절력, 유도기절력은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여자 발전기 특징이 있죠. 요 놈들이 바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보니까 자여자 발전기입니다. 자여자 발전기. 그럼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석을 만드는, 즉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자석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자여자 발전기입니다. 다시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자신께서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자석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자여자 발전기입니다. 그럼 더 간단히 말하면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바깥에 있으면 타여자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안에, 즉 전기자를 기준으로 즉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전기자하고 계자가, 즉 자석이 만드는 부분이 전기자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타여자가 되는 거고요. 자석이 만드는 부분이 전기자, 즉 전기자 안쪽에 있으면 이것은 자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래서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바깥에 있으면은 타여자가 되는 거고 안에 있으면 바로 뭐냐? 자여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면 요거야. 지금 요거처럼 계자가 만드는 부분이 바깥에 있으면 타여자가 되는 거고요. 계자가 이 자석을 만든 이 계자가 요 안쪽에 있으면 뭐냐? 자여자가 돼요. 그럼 안쪽에 있다는 것은 이 전기자와 계자의 접속이 어떤 연결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직권, 분권, 복권으로 쪼개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직권 발전기라고 있습니다. 무슨 발전기? 직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바깥에 있으면 타여자가 되는 거고요. 안에 있으면 자여자가 됩니다. 그럼 안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하고 또 전기자하고 계자를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전기자하고 계자가 어떤 식으로 접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직권, 분권, 복권으로 쪼개집니다.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무슨 발전기? 직권 발전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 직권 발전기의 등가 회로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되셔야지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제가 직권 발전기 내부 회로, 등가 회로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식이라는 걸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게 타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런데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요, 잔류자기가 있어야지만 발전이 가능합니다. 즉,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안에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잔류, 즉 자석의 성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자를 부착을 해야지만 이게 발전기가 자여자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외부에서 바로 쓰기 때문에 잔류자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잔류자기가 없으면 잔류자가 없으면 뭐가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잔류자기가 있는, 즉 자석의 성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자를 부착을 해야 돼요. 다시,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지만 자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있어야지만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자여자 발전기라는 것은 자석의 성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자를 부착을 해야지만 바로 뭐냐?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석의 성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자를 이렇게 부착합니다. 그러면 이 계자에 의해서 뭐가, 즉 자석의 성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자를 부착했기 때문에 이 계자에서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야? 자석이 이렇게 뭐가 되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고? 전기자 갖다 놓고 이 전기자를 제가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더라? 기전력이 이렇게 뭐가 되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은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어디에서? 전기자에서 나온다 해서 이것을 전기자 전류 IA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럼 요 IA가 흘러 들어가요. 코일이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코일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냐면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코일이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들 거고? 자석을 만들죠. 그럼 자석을 만드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계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 계자 전류라고 부르죠. 그러면 요 I가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 단자에다가 우리가 뭐를 다?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요 단자에다가 우리가 부하를 달아서 전기를 쓰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답니다. 우리는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그럼 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었으면요. 요 단자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를 달아가지고 전기를 씁니다. 그럼 이제 요 IF가 흘러 들어가요. 부하에 흐르는 거죠. 그럼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부른다? 이것을 부하 전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는 요 부분이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 계자가 되고요.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 전기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계자에서 나오는 계자에서 나오는 저항을 우리는 계자저항을 우리는 요 RF라고 부르고요. 전기자에서 나오는 저항을 우리가 전기자 저항 이렇게 RA다라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단자하고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그러냐? 이것을 단자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기울어는 뭐가 되고 V를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해드리면 요 E라는 것은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고요. 요 RA라는 것은 전기자 저항이 되고요. IA라는 것은 전기자 전류가 되고 IF라는 것은 계자 전류가 되는 거고요. RF라는 것은 계자 저항이고요. I는 바로 부하 전류고 요 V가 바로 뭐냐? 단자 전압이 됩니다. 시험지에서는 요 그림 나오고 이게 바로 무슨 발전기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무슨 발전기? 직권 발전기를 찾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4페이지 보시겠어요? 4페이지입니다. 그럼 4페이지 보시면은 직권 발전기의 특징이 있죠. 4페이지 보시면요. 직권 발전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별표 쳐야 되겠죠. 그래서 직권 발전 특징에다 별표.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해가면서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직권 발전 특징 첫 번째가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직렬로 접속된 구조다. 요 부분이 전기자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이 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 전기자 쪽하고 계자 쪽을 이렇게 연결된 걸 뭐라 그래요? 직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기자 쪽하고 계자 쪽이 무슨 연결? 직렬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뭐로? 직렬로 접속된 구조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계자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면 잔류자계가 소멸되어 뭐하지 않는다? 발전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우리가 자석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고 전기자를 갖다 놓고 요걸 빙글빙글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발전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요걸 돌릴 때 처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처음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전기자 돌릴 때 처음에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죽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죽을 때까지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이번에 전기자를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뭐가 돼? 자석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러면은 이 잔류자계, 즉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과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요. 그럼 자석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뭐가 돼요? 상쇄가 되겠죠. 그럼 상쇄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이 없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백날 돌리면 전기 나요, 안 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항상
발전기라는 것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도체를 갖다 놓고 그걸 돌려야지만 전기가 나옵니다. 그럼 자석이 없는 공간은요, 백날 전기자 돌려도 전기 나왔나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발전기라는 것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를 돌림으로써 전기를 만드는 거지, 자석이 없는 공간에 백날 전기자 돌려봤자 전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이걸 돌릴 때, 처음에 돌릴 때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 한번 오른쪽으로 돌리면 죽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요,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과 또는 계좌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서 뭐예요?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뭐예요? 두 번째 부분이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즉 회전 방향이라는 것은 이 전기자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계좌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게 되면 잔류자기가 뭐가 돼요? 소멸돼요. 뭐하지 않는다? 발전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좌가, 이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일 때 처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처음에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오른쪽으로 돌면 죽을 때까지 오른쪽을 돌리고 왼쪽으로 죽을 때까지 왼쪽을 돌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오른쪽을 돌리다가 이번에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요, 여기서 나오는 자석과 여기에서 나오는 자석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럼 반대가 된다는 것은 요 잔류자기가 뭐예요? 소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잔류자기가 소멸, 없어져요. 그럼 자석이 없는 공간에 전기자 돌리면 전기를 만들어 못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 부분이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계좌 권선 접속을 반대로 하게 되면 잔류자기가 뭐가 돼요? 소멸돼요. 뭐하지 않는다? 발전되지가 않는다. 그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뒷정에 넘기시면 뭐가 있어요? 5페이지가 있죠? 5페이지. 5페이지 디귿이라고 되어 있네요. 디귿. 디귿입니다. 그 5페이지 뭐가 돼요? 요 디귿을 이렇게 뭐가 돼요? 보시면요. 요거야. 문제는 뭐야? I 뭐냐? I A가 있고, I 뭐가 있냐면은 F가 있고, 요게 이제 뭐가 돼? I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연결된 게 무슨 연결이야? 즉 전기자하고 계좌가 무슨 연결됐어요? 직렬이죠. 우리 직렬 접속일 때는 뭐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해요. 다시 말해서 요 IA가 흘러서 이게 뭐가 돼요? IF가 되는 거고요. 요 IF가 흘러서 다시 뭐가 되냐면은 I가 됩니다. 우리가 전기자하고 계좌가 무슨 연결되어 있다? 직렬 접속입니다. 그럼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냐? 전류가 일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IA가 흘러서 IF가 된 거고요. IF가 흘러서 뭐가 된 거야? I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직권 발전기는요, 전기자 전류나 계좌 전류나 부하 전류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디귿 부분이다. 우리는 직권 발전기의 디귿의 특징은 뭐야? 전기자하고 계좌가 무슨 연결? 직렬입니다. 그럼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IA나 IF나 I는 뭐가 되냐? 같다. 우리는 전기자 전류나 계좌 전류나 부하 전류는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밑본 디귿 부분이 되고요. 좀 쉬었다고 우리가 이제 리을 있죠? 리을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